네, 기업의 가치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삼천당 제약인데 이 주가를 보면 상당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안과 용제로 연인 또 매출 2천억을 목전을 두고 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삼천당 제약을 이게 하락세가 과연 어디서 좀 반등이 올지,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. 그 삼천당 제약. 자, 지금 주가가 결국 올라왔던 건 이 비만 치료제 섹터에 어느 정도 호황기가 단기적으로 있었습니다.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섹터로 결국 올라왔다.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이 삼천당 제약의 이 비만 치료제 섹터의 흐름입니다. 이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던 아니면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던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결국 삼천당 제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매출 2천억을 목전을 두고 있고요. 이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현재 전년 대비해서 약 13% 증가하는 모습, 그리고 이 주력 제품이 이 안과용제 이 내수와 수출이 이 매출이 결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출 원가나 이 판관비도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좀 변동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1.4%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를 보자면 결국 영업이익 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뭐 회사의 가치, 그리고 재료나 모멘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보다 이 테마의 현재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,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면 최근에 유한양행 FDA 승인권으로 FDA 유한양행으로 현재 수급들이 다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결국에 주가라는 건 이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어가면 선순환된다. 수급은 항상 순환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, 그러면 결국 삼천당 제약이 이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단 이 수급이 과연 언제 돌아올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 한 5일 정도, 5일 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. 지금 키움증권 결국 개인들이 현재 저점이다 생각하고 좀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그 밑으로 기관과 외국인 좀 골고루 그래도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야 뭐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얘가 퐁당퐁당하는 느낌이고, 현재 이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거래량을 보여드릴게요. 이 거래량이 고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이 매도세가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개인들은 아무리 사봤자 결국 개인들은요, 이걸 하나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. 매수를 아무리 해봤자 이런 장에서는 또 매도도 많이 나가요. 결국 단타 물량들이 많다라는 건데, 그러면 소액의 매도세만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또는 세력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비중을 살짝만 줄여도 이렇게 주가는 내려간다라는 거. 그러면 결국 이 주가에 대한 가격대,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본 다음에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눌림목에 대한 상승 신호가 온다라고 하면요,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또 늘려나가는 기회, 혹은 앞으로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도 타점,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자, 결국 삼천당 제약이 그러면 현재 이런 조정 구간 뒤에 섹터의 흐름이 선순환이 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요, 어떤 분들은 뭐 난 20만 원에 팔 거야, 나는 아니면 난 17만 원에 팔 거야, 이렇게 목표가를 두고 가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이렇게 목표가를 두고 내가 투자를 하시는 90% 이상의 사람들은 투자 실패합니다. 제가 장담할게요. 자,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거고, 이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. 그러면 지금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올라옴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섹터는 그래도
그래도 한 번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지 라인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수급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, 이게 23만 원을 깨는 상승까지 나올 수 있을 거냐, 이거는 저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,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키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을 분명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어떠한 지점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, 그리고 이 수급의 주체, 과연 어떤 수급이 매도가 나가고 어떤 수급이 매수가 나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, 또는 이 테마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잘 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결국에 돈을 버는 건 이 3천당 제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이 기본적인 원리이죠. 원리. 쌀 때 매수, 비쌀 때 매도.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또 너무나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.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는 건데, 이게 사실 나는 눌림목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막 지하실이 있고 더 내려가고,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떤 지지선에서 또 손절이 나가고, 내가 손절을 하는 순간 또 주가가 올라가고,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되어 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3천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잡아드렸었는데, 아직까지 그 구간이 저는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, 이전에 23.6% 구간과 이 38.2, 이 구간 내에서 눌림목에 대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현재 이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, 그 확인을 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, 확실한 타점이 나오는 건지,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3천당 제약을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, 또 재료가 터져 나올 거거든요. 자, 이 재료라는 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재료라는 건 결국 언론에서 터뜨리는 게 가장 크죠. 그죠? 근데 언론은 결국 지금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과 어떤 또 큰손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. 그만큼 언론을 100% 믿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.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초장에 어떤 수급으로 어떤 언론이 어떤 재료가 터져 나오는가가 적당히 우리가 고점 신호를 대충 구간만이라도 예측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, 이러한 타점들을 우리가 잘 잡아 나가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,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에게만 제가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 번호 010-2011-9671로 저에게 3천당이라고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어요. 3천당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,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는 꼭 필수로 한 번씩만 꼭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그런 거예요. 네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서야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이제는 이 매수 타이밍 적정기가 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들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타점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, 뭐 주식에는 100%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가야 하고 시장 공부를 꼭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냥 느낌으로 보니까 뭔가 저점 같은데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. 그리고 느낌으로 보면 이것도 고점 같은데 이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. 네, 아시겠죠? 그래서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3천당 제약을 끌고 가야 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런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이런 눌림목과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어떻게 나온다? 이건 수급에 따라 달라진다. 수급에 따라 달라지고, 이런 수급에 따른 건 절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최근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슈가 상당히 어떤 섹터에 긍정적이냐, 이 제약바이오 쪽, 제약바이오, 그리고 이 성장주 중심으로 섹터의 흐름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8월 지금 마지막 주입니다.
이 다음 주부터 9월장이 시작이 되어 가는데 이 9월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.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달일 수도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은다라고 하면 우리 삼천당 제약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요.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답변해 드릴 거고,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마지막 주 9월 달 이제 가을이 다가왔어요, 여러분들. 이제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정말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는데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부터 9월부터는 가을부터는 우리 진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, 그리고 어설프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,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요. 가을에는 더 나은 계절, 여름보다 더 나은 계절을 좀 같이 보내고 행복하게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에 삼천당 제약에 대한 또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영상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